엄마, 나 진짜 한국 가기 싫어. 몇 년 전 엄마에게 전화 걸어 울며불며 했던 제 모습을 잊어주세요. 엄마와 저는 여전히 그때 일을 생각하며 이야기 꽃을 피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환경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도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의 발령을 받고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까지 생각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SNS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 니스에 사는 한나입니다. 커뮤니티 서치를 하다가 한국 이야기가 있어 오랜만에 추억에 잠겼습니다. 서울 한강의 밤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댓글들은 믿지 못하는 사람 반, 부러워하는 사람들 반이었습니다. 세느강이 더 좋다느니 야경은 세느 강변을 따라갈 수 없다느니 말들이 많았죠. 역시 프랑스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했습니다. 어찌나 제 입꼬리가 올라가던지요. 옛날에 저랑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도 한강의 밤문화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촬영을 위한 장치가 있어 가능한 모습이라고 단정 지은 적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물론 세느강이 더 아름답다고 느낄 수도 있고 더 낭만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와 여유는 결코 한강을 따라올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었죠. 저는 프랑스의 다국적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의욕에 불타는 열혈 회사원이에요. 어릴 때부터 욕심이 좀 많았습니다. 좋게 말하면 목표가 뚜렷했다고 해야 하나요? 남보다 빨리 승진하고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한국 지사에 가서 일할 직원을 선발한다는 공고가 떴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회사에 갈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도 가야겠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표면적으로는 둘도 없는 입사동기지만 우리 둘의 속마음은 둘도 없는 라이벌 관계였던 미첼이 지원을 했지 뭐예요. 저보다 더 악발이었던 그가 다녀오면 승진이 보장되어 있었던 것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나도 지원해야 하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야, 미첼이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꼴은 죽어도 못 봐.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저도 지원을 하려다가 말고 또 고민하고 생각이 12번 바뀌는 사이 지원자 중 미첼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더 고민할 시간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미첼이 선발되기라도 한다면 모든 주목을 미첼이 받게 되는 것도 싫었어요. 저도 막판에 지원을 했고 제가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안 미첼은 며칠 저랑 눈도 안 마주치더라고요. 선발 결과 공고가 나는 날 저는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선발되었거든요. 화장실로 뛰쳐간 미첼이 한동안 보이지 않자 살짝 미안해지긴 했지만 경쟁사회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인정받은 것 같아 으쓱한 기분이 들기도 전에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정말 원했던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저는 퇴근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한국 가기 싫어. 그럼 왜 지원했어? 너 정신 나갔구나. 당장 취소해. 엄마에게 욕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취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에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는 없었죠. 그냥 그만둬야 하나 생각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봐도 미첼에게 밀리기 싫어 지원했던 제 잘못이 커 엄마 말고는 어디다 하소연을 할 수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한국에 대한 두려움과 저희 불안은 한국 회사에 출근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선 한국에 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승진에 있어 미첼보다 한 걸음 앞서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했고 미첼과 시시각각 경쟁하지 않아도 되니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일단 한국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제가 한국 회사에 와서 가장 많이 배운 건 이타적인 마음이었죠. 보시다시피 전 좀 이기적인 면이 있어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더라고요. 성격에 맞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지만 동료의 집에 포크가 몇 개인지 알 정도로 서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업무적으로 배울 게 많았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체계적이고 빠른 일속도에 매일 입이 쩍쩍 벌어졌습니다. 아, 진짜 앞으로 배울 게 더 많겠구나 생각이 들면서 점점 저는 일과 생활면에서 한국에서의 적응력을 높여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한국에 대한 공부를 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봤을 때 가장 많이 본 내용은 한국의 치안에 대한 이야기였죠.
치안이 좋다더니 이 정도라고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늦은 밤 퇴근길을 걱정하지 않았죠. 핸드폰, 지갑 등이 잘 있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 외에는 제 핸드폰과 소지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없더군요. 프랑스에서도 몇 차례 소매치기를 당했던 적이 있어서 늘 조심하고 가방을 껴안고 다니다시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광경들을 목격할 때가 많았죠. 아예 핸드폰과 지갑 등을 가져가라고 대놓고 보이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머니에도 삐죽, 가방에도 삐죽 나온 소지품들을 볼 때마다 불안해했던 건 저였습니다. 심지어 뒷주머니에 핸드폰을 꽂고 다니는 남성들도 많았어요. 어디 남자들 뿐이겠어요. 젊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와, 저건 범죄 유발행위다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저도 정말 괜찮은지 시험삼아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다녀봤어요. 아무 일도 없었지만 10분도 그러고 못 다니겠더라고요. 한국 사회에 조금 더 적응하면 다시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우리 팀이 심혈을 기울였던 프로젝트를 끝내고 회식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회식이라고 해봤자 간단하게 와인을 한 잔 먹는 정도였는데 한국 회사 직원들은 차원이 달랐어요. 프로젝트를 끝내 기념을 해야 한다며 2차까지 맥주를 마시고 흥겹게 이야기꽃을 펼쳤어요. 끝난 줄 알았지만 대망의 3차가 남았다며 그 늦은 시간에 한강에 간다는 것이었죠. 네? 이 시간에요? 아무리 내일 쉬는 날이라지만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걱정스럽게 팀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죠. 한강으로 3차를 가기에 딱 적당한 시간이라며 우리는 한강으로 향했습니다. 저에게 그 시간의 한강은 신세계였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세느강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한강에 자부심을 느낄만 했습니다. 한강의 밤 풍경은 재미 그 자체였습니다. 몇몇이서 모여 돗자리를 깔아놓고 맥주를 마시며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어폰을 나눠 껴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시간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유럽에서는 늦은 밤 위험에 잘 돌아다니지 않는 것과 다르게 이 시간에도 활기찬 한강의 모습은 저를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사진과 그 유명하다는 한강라면을 먹는 모습을 찍어 엄마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하도 걱정을 하고 심란해했던 저를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엄마에게 계속해서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음을 확인시켜 드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전화로 한국이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가고 뭐하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엄마가 시간을 잘못 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하셨어요.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면 메시지를 꼭 남기라고 하셨죠. 엄마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마의 반응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후로 종종 밤 산책을 하는 모습, 운동을 하는 모습, 야근 후 퇴근하는 모습 등 다양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한국에 날라오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죠. 동료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나가려던 찰나였는데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시간이면 프랑스는 새벽일 텐데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는 한국이라며 이야기하시길래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국에 오셨던 거였어요. 저는 아이처럼 너무너무 신나했습니다. 팀원 동료들도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기쁨을 숨기지 못했었죠. 엄마도 제가 보고 싶어 한국에 한번 와야지 하고 계획을 하고 있었긴 하지만 매일같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 일정을 조금 앞당겨 왔다고 하셨어요. 엄마, 뭔 일이 있으려면 벌써 났지 했더니 엄마는 잘 있는 줄 알지만 직접 엄마 눈으로 봐야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한국에 와서 놀랐던 장면들을 아무 말 하지 않고 보여드렸습니다. 엄마의 눈은 계속 놀란 토끼 눈이 되어 저를 쳐다보셨고 입이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다 제가 예상했던 엄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 한국 사람들 미쳤나봐 하셨죠.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역시 핸드폰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엄마도 저처럼 그 모습들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게 이곳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렸죠. 나 말고는 핸드폰이며 지갑이며 내 것에 관심 갖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요. 밤에는 엄마와 함께 한강 데이트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엄마와 많은 대화들을 나누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엄마는 너무 늦었다며 집에 가길 서둘렀지만 한강에서 꼭 먹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는 엄마와 라면을 함께 먹었죠.
엄마는 딸만 보면 된다고 생각했지. 이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 못했다며 엄마에게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한국은 정말 직접 보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었어요. 이런 한국을 떠나야 할 때 정말 얼마나 아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조금 더 성장했다는 사실은 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습니다. 미첼은 저와 같은 마음이었던지 회사로 돌아가 보니 다른 부서로 이동을 했더라고요. 미첼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들을 내가 빼앗은 게 아닌가 미안한 마음과 고마움이 한꺼번에 들었습니다. 엄마와 또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그날 이곳 오겠죠? 한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한나에게 좋은 추억이 되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한국인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들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연 제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별이 쉬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